of quantum mechanics. 여기 이제 내가 저 몇 개를 이제 이그젠플 몇 개를 적어놨는데 우선 이제 이그젠플 1하고 2는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같은 미분 오퍼레이터예요. Q 햇과 P 햇은 같은 오퍼레이터인데 하나는 뭐냐면 phi는 요 어떤 서클 위에 디파인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떤 변수예요. 그러니까 각입니다. phi는 0부터 이렇게 2파이까지. 그러니까 phi는 뭐냐면 이 라인 위에 있는 그러니까 변수예요. 그리고 이 각을 갖다가 phi라고 그랬을 때에 q 햇은 뭐냐면 I times dd phi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 웨이브 펑션은 이 위에 디파인 돼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은 이 5는 뭡니까? 여기서 이 점하고는 뭐 당연히 같죠, 그렇죠? Right?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모든 펑션의 여기서의 값과 여기서의 값은 0과 2파이에서의 값은 같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periodicity라고 그래요. 이런 periodicity 2파인 그런 웨이브 펑션의 집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힐버트 스페이스는 그래서 힐버트 스페이스 H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웨이브 펑션 사이 x가 혹은 사이 파이가 사이 파이 플러스 2파이와 같은 그런 이제 웨이브 펑션들의 집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 뭐냐면은 Q 햇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해보면 금방 알겠지만 이것은 허미션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리얼 라인 상에서 디파인된 거예요. 이것은 X라고 하는 그 어떤 리얼 라인 상에서 디파인된 거고 이거는 뭐냐면 서클 상에서 S1 상에서 된 거고 이것은 그 리얼 라인 상에서 디파인되어 있는 오퍼레이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의 모든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대충 뭐 베니싱 하는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이제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아이겐 펑션을 구하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이겐 펑션 구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 경우는 이거 뭐 좀 내가 썼다 지웠다 할까요? 여기 보여요? 저쪽에? 네, 여기 봐. 여기 보여요? 오케이. 그러면은 Q 햇 하고 psi equal 먼저 1번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의 아이겐 밸류를 Q라고 하죠. small q. 그 다음에 psi라고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I d phi psi는 뭡니까? Q psi 이런 거고 따라서 psi는 뭐냐면 e to the I q phi 뭐 이런 걸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I q가 되겠네요. times 어떤 웨이브 어떤 그 컨스턴트 이런 게 되겠어요. 이거는 적분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right? 그런데 Q가 뭔지는 모르는 거죠. 상수라는 것만 알고 여기서 모든 상수가 얼라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건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아느냐 하면은 이런 periodicity가 있어야 원에서 디파인 된 거니까 이것은 periodicity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 periodicity를 임포즈하면 psi 0가 psi 2파이라고 하는 조건이 뭐와 같으냐 하면은 이거는 e to d 이건 c는 공통이니까 버려두고 마이너스 제로에서는 제로니까 이것은 I 제로 이것은 뭐냐면 1입니다. 1이고 2파이에서는 e to d 마이너스 2파이 q예요. IQ. 그렇죠? 그러니까 q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q가 정수가 돼야 돼요. 그렇죠? Q는 인티저예요.
그래서 인티저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인티저 집합을 G라고 그러고 Q는 정수해야 된다. 이걸 퀀타이제이션 조건이라고 그래요. 퀀타이제이션 컨디션. 오케이. 일반적으로 이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는 바운드 스테이트에서 나오고 다른 하나는 이런 이 문제가 디파인된 스페이스가 이렇게 컴팩트하면 컴팩트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무한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유한한 인터벌에서 디파인돼 있으면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피리어디시티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퀀타이제이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퀀타이제이션이 언제 일어나? 이게 뭐냐면 앵귤라 모멘텀이 나중에 이제 퀀타이즈가 되는데 앵귤라 모멘텀이 퀀타이즈 되는 이유가 정확히 이런 피리어디시티나 컴팩트니스 때문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지금은 서클 위에서 디파인 되어 있지만 문제가 예를 들어서 스피어 위에서 디파인 되어 있다. 여기 이제 앵귤러 모멘텀이 퀀타이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택한 이유가 바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임의에 대해서 서클 위에서 디파인 되어 있는 어떤 그 허미션 오퍼레이터. 이거 허미션이라는 것은 금방 여러분들이 증명해봐요. 어떻게 하면 돼요? partial integration by integrate by part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psi 1하고 이제 q하고 psi 2가 있으면은 inner product 내에서 right? 요 놈을 갖다가 여기 액트 하는 걸 열로 바꾸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와서 q 대가 psi 스타 psi 1 이렇게 쓰면 여기 들어가는 이 q 스타가 q 대가가 그게 허미션 오퍼레이터인데 그 허미션 오퍼레이터는 원래의 q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그걸 증명을 하라. 그럼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 하면 된단 말이에요. alright? 오케이. 왜 이제 같아 하냐면 사실 눈에 보이죠. 이거 인테그레이트 바이 파트 하면 부호가 바뀌는데 이 스타 때문에 그 부호가 들어가 가지고서 그냥 도로 플러스 i가 된다고. 그게 증명 끝이야. 오케이. 따라서 허미션 오퍼레이터이고 따라서 그 허미션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돼요? 아이겐 밸류가 리얼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뭐냐면 리얼일 뿐만이 아니라 정수여야 된다 그 말이야.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건 모든 매니플레이션은 다 똑같지만 뭐가 없어요? 이 피리어디스가 없다고요. 이것은 뭐냐면 전 리얼 라인 위에서 디파인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피리어디스가 없고 컴팩트니스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이게 퀀타이제이션이 안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뭐가 돼요? 이거 아이겐 밸류 구해보면은 사인은 뭐가 되죠? e to d 어떤 상수 곱하기 e to d i p x 여기서 끝이에요. p는 컨티뉴어스하게 아무 값이나 다 가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굉장히 비교가 되죠, 그렇죠? alright? 그 다음에 이제 example 3.4 이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풀었던 델타 포텐셜 문제예요. 델타 포텐셜에서는 1차원의 델타 포텐셜에서는 바운드 스테이트 프로블럼은 풀면은 아이겐 밸류가 딱 한 개예요. 그렇죠? 네거티브 에너지 값을 가지는 어떤 거에 대해서 뭐냐면 그게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지난 시간에 했다고요. 오케이.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렇죠.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해서 모멘텀을 매주를 해가지고 그 모멘텀이 뭐냐면 어떤 P0는 이렇게 주어진 값이에요. H바분의 M알파로 주어진 P0보다 모멘텀이 더 클 확률을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alright? 그럼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를. 아이디어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P로 전개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P의 아이겐 펑션 익스펜션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psi xt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전개를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summation of 모든 P에 대해서 psi 이걸 갖다가 계수를 뭐라 그래요? psi tilde P of P. 이게 뭐냐면 이걸 이렇게 나타내면 좀 안 좋지? 하여튼 간에.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 사이트에 이게 모멘텀 아이겐 펑션 이걸 P로 이런 식으로 이제 쓸까요? P 모멘텀 아이겐 펑션의 X 리프레젠테이션 이걸 갖다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어떻게 썼었느냐 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사실 이렇게 썼는데 사이 PX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사이가 자꾸 나오니까 이 계수를 뭐라고 쓸 거냐 하면은 사실 이거를 갖다가 FP라고 쓸까 그냥? 오늘은 좀 마음을 바꿔서 하여튼 이건 뭐냐면은 웨이브 펑션인데 웨이브 펑션인데 뭐예요? 웨이브 펑션인데 모멘텀의 아이겐 밸류가 P가 되는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이라 그런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서 썼던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F of P X가 N times E to the I P of H bar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걸 갖다 결정을 했는데 이게 2파이 H bar예요. 이게. alright? 그래서 psi를 이런 모멘텀 전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인테그랄이 될 것이고 P의 X 이걸 갖다가 뭐라 하면 FP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FP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들로 이렇게 전개를 하겠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그 계수를 뭐라고 그랬냐 하면 psi tilde P라고 하면 이건 뭐가 되냐 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1 over square root 2pi h bar의 e to the ip x over h bar 이렇게 되는 거죠. right? 그렇게 하면 이 사이 이 사이 틸데는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사이 틸데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요게 뭐냐 하면은 모멘텀이 정확히 P일 확률이 사이 틸데인 alright? 그런 뭐라 그럴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지난 시간에 양자역학의 포스툴레이트 3가 뭐였어요? 일반적으로 psi가 있는데 아이겐 펑션들이 phi n이면 이걸 갖다가 아이겐 펑션 익스펜션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 그렇죠? A를 이건 뭐냐면 A of phi n은 뭐냐면 AN phi n일 때 이럴 때 A를 매주로 해서 측정 값을 AN을 얻을 확률이 뭐냐면 CN의 제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묻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확률이 모멘텀이 P0보다도 더 클 확률을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멘텀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느냐를 알면은 뭐냐면 사이 틸데 P를 구하면 돼요. 그렇죠? 사이 틸데 P가 뭐냐 하면은 이놈을 제곱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CN의 제곱이 AN을 얻을 확률이니까 모멘텀을 매주를 해가지고서 P를 얻을 확률은
뭐예요? 파이 tilde p의 제곱이 이게 뭐냐면 cn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서 파이 tilde p를 얻어가지고서 모멘텀 p를 얻을 확률은 파이 tilde p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예요? p보다 p0에서부터 인피니티까지를 다 합치면 그게 뭐냐면 원하는 답이야. 이게. 오케이? alright?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answer예요. 그러면 사이 tilde p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이게 사실 알고 보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사이 tilde는 psi xt의 뭐예요? 이거는 그저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 tilde는 내가 이건 이미 풀었으니까 이건 지우겠어요. 그러면 사이 tilde를 먼저 구하면 사이 tilde p는 뭐가 되느냐면은 1 over square root 2 pi h bar의 dx의 e to d 마이너스 ipx over h bar의 사이 xt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t는 그냥 픽스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뭘 하면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psi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퀘어 루트 2파이 h 바의 1에 h 바의 스퀘어 루트 m 알파는 아파로 이제 다 빼고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플러스 인피니티까지의 e to d 마이너스 m 알파 x 오버 h 바의 제곱인데 이거는 그냥 밖에서 그냥 혼자 논다고 생각을 하죠. 저거는 e to d 마이너스 i e t 그러면은 이건 뭐 이제 이건 팩터는 놔두고 이거를 e to d h bar of 마이너스 i p x로 해서 x로 이걸 적분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x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봐. 시메트릭하지가 않네요, 이게. 그러니까 할 수 없네요. 이거 그냥 계산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하고 0부터 포지티브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e to d x에 마이너스 x에 m 알파 h 바 스퀘어드 플러스 h 바 ip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뭐예요? 똑같은 거에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제로까지의 여기서는 dx죠. 여기서는 dx에 e to d 마이너스 x에 플러스 x 해야 되나? 플러스 x에 여기는 m 알파 오버 h 바 스퀘어드 마이너스 h 바 ip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Right? 자, 그러면은 이거 값은 뭐가 되냐면 같은 값에 이걸 하면은 이거는 뭡니까? 0부터 인피니티인데 이거는 하면은 h 바 스퀘어드 m 알파의 플러스 h 바의 ip 하고 e to d 마이너스 x 여기에 뭔데, 그렇죠? 이거는 인피니티 집어넣으면은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에서 이걸 인피니티를 집어넣으면 이것은 이게 양수라고 그러면은 이건 0이 되고 0을 집어넣으면은 이것은 1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플러스해서 이것은 1이 되겠습니다. 1이 되고 여기서는 뭐가 돼요? 플러스 여기서도 여기는 뭐냐면은 h바 스퀘어드 분의 m 알파 마이너스 h바 분지 ip가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하고 그대로인데 0 집어넣으면 이걸 갖다가 여기서 0 집어넣으면은 이것은 1이고 그렇죠? 빼기 여기다가 마이너스 인피니티 집어넣으면 이건 양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0이라고요. 따라서 답은 그냥 이게 되겠네요. Right?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그냥 솔직하게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밑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곱한 거 통분하면은 h바의 제곱분의 m알파의 제곱 플러스 h바 제곱분의 p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은 이거 캔슬해서 h바 2배의 h바의 제곱의 m알파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h바 제곱을 분자 분모에 곱하면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여기서 팩터 한 개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뭐 그래서 조금 심플리피케이션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거를 사이 틸데 p가 뭔가를 봤더니 이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게 여기에 앞에 있는 계수가 이제 한번 쓰면은 여기 뭐냐면 스퀘어 루트 m 알파의 2파이 h 바 스퀘어 루트의 h 바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면 h 바 이걸 갖다 이렇게 묶으면은 h 바 이렇게 묶으면은 이놈하고 이놈하고 같네요. 단위가. Right?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모멘텀 P 값을 P를 제일 확률이 뭐냐 하면은 사이 틸데의 앱솔루트 밸류의 스퀘어드. 그렇죠? Right? 그러니까 우리 뭘 하면 되느냐 하면 우리가 구하는 답은 뭐예요? 이놈을 제곱을 하고 전체 제곱을 하고 그 제곱한 것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하면 되느냐 하면은 P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돼요. Right? 그러면은 결국은 H바분의 말파 뭐 해서 그래서 답은 뭐냐면은 사이 틸데 P의 스퀘어들을 P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D P를 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답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적분하느냐 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 적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 있나? 이게 몇 페이지 있죠? 109페이지? 자, 하여튼 이걸 표를 보세요. 여기 뭐 다 해놨네요. 다 해놨어요. 다 해놨으니까 여기 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친절하게 다 풀어놨네. 그래서 답이 뭐냐면은 0.0908. alright? 이게 왜 적분이 일반적으로는 이게 적분하기가 아니 뭐 적분할 수 있어요. 적분할 수 있지만 이거는 쉬운 적분은 아니네요.
근데 이제 왜 그게 쉬운 적분이 아니라고 그러나? 쉬운 적분이 아닌데 이게 쉬운 적분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답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P0 값이 스페셜한 P0예요. P0가 이렇게 주어졌거든. 근데 요게 P0야. 요게 P0. 요게 P0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적분이 어떤 형태면 되느냐 하면은 P 스퀘어드 플러스 P0 스퀘어드의 제곱분에 2파이분의 1 2파이분의 1 곱하기 제곱하면은 2배의 여기에 P0가 하나가 있고 여기에 스퀘어 루트 P0가 있으니까 그렇죠? P0의 몇 성이에요? 예? 삼성이죠. 삼성. P0 삼성이에요. P0 삼성을 4배 하고 이거를 이게 DP 하고 이걸 갖다 P0부터 인피니티까지 적분하는 거거든요. Right?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이게 왜 쉬운 적분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다 할까? 이게 왜 쉬운 적분이 되느냐 하면은 보세요. 필요한 P0의 개수가 여기에 뭐냐면은 P를 P0 곱하기 예를 들어서 Q라고 그러면은 P0가 여기서 뭐예요? 여기 4개 있잖아요. 4성이잖아요. 여기에 P0가 여기 1개, 여기 3개. 4성이라서 이게 다 캔슬되고 여기서 1부터 인피니티가 되고 이거 캔슬되고 이거 Q 되고 이거 1 되고 이건 Q예요. 그러니까 이 적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파이분의 2가 되는 거죠. 파이분의 2 하고 이것만 계산하면 되거든. 이거는 Q는 뭐예요? 탄젠타 시타로 치환하면 적분 된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Q는 탄젠타 시타로 두면은 그러면은 Q 제곱 플러스 1은 플러스 1이 뭐냐면 세컨드 제곱 시타죠. 그러면 DQ는 뭐냐 하면은 DQ는 세컨드 제곱 시타의 D 시타죠. 그러니까 세컨드 시타 여기 밑에 세컨드 4성 시타.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코사인 제곱 시타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 하면 이게 2 오브 파이의 0부터 1일 때는 뭐예요? 탄젠타 시타가 인피니티든 2분지 파이고 4분의 파이예요.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하고 코사인 제곱 시타 D 시타. 이거 적분 못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렇지? 답을 끝까지 구해볼래요?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 코사인 제곱 시타는 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 시타 해서 적분하면은 어쩌고 저쩌고 나올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게 원래는 상당히 어려운 적분이 될 뻔했는데 문제를 그렇게 만든 거죠. 계산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인 그 필로소피는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한번 하면은 상당히 많은 걸 리뷰를 한 거예요. 양자역학의 공리 3번, 익스펜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확률에 관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어보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건 계산이 됐다고 그러죠. 요거는 뭐냐 하면은 사이가 psi 1과 psi 2는 아이겐 스테이트라고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의 각각의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는 H는 psi 1, N은 En, psi N.
이렇게 되는 이제 두 개의 스테이트라고 하죠. n은 1, 2. 그러면은 사이 오브 t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e to the minus h 바 분지 I h t라는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가 사이 제로에 이제 액션을 하면 그게 뭐냐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이 제로가 뭐냐 사이 1 더하기 사이 2예요. 근데 h는 뭐냐면 아이겐 펑션 앞에 오면은 다 E1으로 바뀌고 요 앞에 오면 E2로 바뀌는 게 해밀토니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뭐 굉장히 복잡한 오퍼레이터 H일 수 있는데 그게 아이겐 펑션 앞에서는 무조건 뭐예요? 상수라고요. 아이겐 밸류라고 하는 상수야. 그렇죠? 저 뒤에서 저 뭐 하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사이 t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e to the minus h 바 분지 it의 e1 사이 1 e to the minus h 바 분지 it e2 사이 2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이 t에 제곱을 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더하기 그렇죠? 어떻게 돼요? 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한 것들에 이제 근데 이거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사이 1의 제곱 더하기 사이 2의 제곱 더하기 이놈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곱하기 이놈의 그러니까 e to the h 바 분지 it의 e1 빼기 e2의 사이 1 스타 사이 2 더하기 e to the h 바 분지 it의 e2 빼기 e1의 사이 1 사이 2의 스타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걸 제곱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피리어드가 어떻게 됩니까? 이놈이 이걸 갖다가 델타 2라고 그러면은 E1 빼기 E2를 갖다가 델타 2라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의 피리어디스티가 얼마예요? 타임에 대한 피리어디스티가 델타 2가 이만큼인데 델타 2를 E1 빼기 E2라고 그러면은 타임이 H 바 분지 피리어디스티 곱하기 델타 2가 이게 2파이가 되면 이게 피리어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피리어드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d 타우 델타 t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델타 t가 얼마만큼이냐면은 h 바 곱하기 2파이 곱하기 델타 2만큼 델타 2분의 1만큼 돼요. 2분의 1만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지금 델타 2 곱하기 델타 t가 델타 2 곱하기 델타 t는 뭐가 되냐면 2파이 곱하기 h바예요. 그렇죠? 내가 수업 시간엔 이제 내가 이야기를 안 했지만 델타 2, 델타 t는 어떤 관계를 만족시켜야 되느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uncertainty 프린시플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2분지 1 곱하기 h바보다 커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뭐냐면 2파이는 2분의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uncertainty 프린시플을 만족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3.5는 뭐 그렇게 뭐 대수가 아닙니다. 뭐 별로 크게 얻는 건 아니고 여기는 뭐 3.7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입자 물리학이나 이제 뭐 핵물리를 이제 공부를 하면은 티피컬한 타임 스케일이 강작용에서는 10 to the minus 20
3. 이게 뭐냐면 티피컬한 타임 스케일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작은 타임 같잖아요. 짧은 타임 같잖아요. 근데 이것이 강상호 작용하는 파티클들의 티피컬한 라이프 타임이에요. 그런데 델타 E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델타 E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매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m에다가 c 제곱을 곱하면 이제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매스가 이렇게 샤프하게 디파인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놈들이 어떤 이런 종 모양을 이루고서 이제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스가 정확하게 디파인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요렇게 되는 어떤 델타 펑션처럼 이제 디파인 될 텐데 어떤 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스에 해당하는 뭐냐면 타임에 있어서의 언서틴티가 있겠죠. 그럼 그 타임에 대한 언서틴티를 한번 구해보자. 그럼 델타 타우가 이거의 델타 2분의 h바 정도 되겠죠. 오더가. Right? 그러면은 델타 2분의 h바를 구하면 이게 델타 2가 이게 얼마냐? 델타 2가 뭐냐면 120 MeV C 스퀘어드라고 해요. 그러면 120 MeV 오버 C 스퀘어드고 h바가 잠깐만. I'm sorry. 델타 2분의 H, MEB. 이거 뭐 델타 E가 이게 매스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에너지에 이게 매스의 단위로 쓴 거네요. 이건 뭐 에너지라기보다는 매스라고 하는 것이 좋겠어요. 매스가 정확히 여기서가 아니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델타 E는 뭐냐면은 근데 델타 E는 뭐냐면은 MC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은 C는 1로 생각을 해도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델타 E는 여기다가 C 제곱 하면 되니까 C 제곱 캔슬이 돼가지고 120 MEV분의 H바예요. 근데 H바 곱하기 C 이게 C를 갖다가 곱해주고 나눠주면 여러분은 이거를 기억을 하세요. H바 C의 값이 뭐냐면 약 200 MeV 곱하기 1 페럼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대충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C분의 1 곱하기 페럼이 곱하기 120분의 200입니다. 그러면 120은 100이다. 그렇게 놓으면 이거 한 대충 2로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C는 얼마냐 하면은 이게 약 3 곱하기 10의 10승 센티미터. 10의 10승 센티미터. 혹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르미는 얼마냐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 약 3은 2다. 이렇게 놔도 돼요. 그렇죠? 우리는 오드 오브 메가니즘을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대충 얼마냐 하면은 대충 얼마냐? 얼마예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23승 세크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위스가 이 정도 되면은 매스의 위스가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매스의 어떤 언서틴티가 이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너지의 언서틴티도 이 정도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그때의 라이프 타임에 있어서의 언서틴티가 10의 마이너스 23승 세크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의 토탈 라이프 타임이 10의 마이너스 23승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의 나이는 그러니까 수명은 사람의 수명은 100살인데 언서틴티가 100살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니. 이게 무슨 별로 이게 수명 에스티메이션 한 게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는 따라서 이런 강작용하는 파티클에 있어서의 어떤 라이프 타임 자체는 그 별 의미가 없다. 대충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가 이 정도 된다. 그 정도밖에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라이프타임이 100살인데 뭐 예를 들어서 언서틴티가 한 2, 3년이다. 그러면 뭐예요? 99살에 죽을, 뭐 97살에 죽을지, 뭐 103살에 죽을지 대충 알잖아요. 근데 수명이 100살인데 언서틴티가 100살이다. 100년이다. 그럼 뭐 하나만 한 소리죠. 언서틴티는 별 라이프타임이 정확히 얼마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네. 에너지가 언서틴티가 있다는 게 에너지가 언서틴티가 있다는 게 핵분열이나 뭐 이런 발전이나 이런 것들 되게 에너지가 어떤 값을 갖느냐가 정확하지 않다. 근데 저게 그 언서틴티가 있어서 만약에 그 신뢰도가 없지만 저게 되게 에너지가 정제되어 높은 거나 낮은 거나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나 그 어떤 정량적인 값을 측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언서티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래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베큐음은 뭐가 베큐음이냐 하면은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게 베큐음이죠. 그렇죠? 에너지가 0인 게 베큐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양자역학적인 이제 그 이유로 언서티티 프린시플 때문에 에너지 값이 델타 E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GeV 예? 되는 어떤 파티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지 같은 것들이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타나면 보존 법칙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타나면 마이너스도 같이 나타나요. 파티클과 안티파티클이 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살아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이프 타임이 뭐 무한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좋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델타 E가 이제 이거의 매스가 예를 들어서 1GeV 정도 된다고 그러면 델타 E 곱하기 델타 T가 뭐 예를 들어서 H바 정도 되는 그런 짧은 라이프 타임 내에서는 델타 E의 어떤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건 좋지만 곧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백큐음에서도 양자역학적으로는 폐와 쌍창성이 일어났다가 쌍소멸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뭐냐면은 굉장히 uncertainty relation만큼 뭐 짧으면 되겠다. 네. 제로 포인트 에너지란 말하고는 조금 달라요. 제로 포인트 에너지는 뭐냐면은 여기에 뭡니까? 하모니 오실레이터 같은 것들이 이제 있으면 그러면은 델타 X가 정확히 0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델타 P가 무한대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에너지가 조금 있거든요. 여기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좋으니까요. 그랬을 때에 요 그라운드 스테이트 E0의 값이 0이 아니다 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 제로 포인트 에너지예요. 그리고 뭐 백큐음에 있어서도 이 얘기하고 조금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냐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뭐 근원적으로는 이제 관계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진공의 어떤 그 요동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사실은 뭐냐면 진공의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무한대예요. 왜냐하면은 온갖 종류의 오실레이터, 프리퀀시를 가지는 오실레이터가 다 있을 수가 있고, 각각의 오실레이터는 뭐냐면 H바 곱하기 오메가만큼의 2분의 1, 이만큼의 제로 포인트가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다 썸을 해야 되거든요. 오메가에 대한 썸을. 그럼 이게 뭐냐면 무한대예요. 그래서 진공의 에너지는 양자역학적으로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에너지가 무하냐? 무식 말이냐? 근데 이제 큰 문제는 없어요. 왜 큰 문제가 없냐 하면 이게 중력이 관계되지 않는 한 문제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실제로 뭘 이제 관측 가능한 값은 에너지가 아니라 실제로 force나 이런 거거든요. 에너지의 차이가 measureable한 양이에요. 항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빛을 본다. 그러면은 그 빛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스테이트와 다른 스테이트 사이의 차이값. 그렇죠? 그 차이값이 빛의 에너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디퍼런스만 문제가 되지 에너지 자체의 밸류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러므로 베큐엄의 값을 갖다가 어디가 베큐엄의 원점이냐, 에너지 원점이냐 이걸 논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중력이 관계가 안 된다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베큐엄의 값이 이건 뭐냐 하면은 인피니트 상수입니다. 그 인피니트 상수는 그냥 빼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퀀텀 그래비티에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은 뭐냐면 커버처가 에너지라는 얘기거든요. 커버처가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뉴턴 상수가 들어가지만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 자체가 커버처의 소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공의 에너지도 당연히 소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됩니다. 퀀텀 그래비티에서는. 그래서 이제 퀀텀 그래비티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래비티하고 양자역학 사이는 별로 궁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는 뭐 유일한 시어리가 뭐 스트링 시어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양자역학적으로 중력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스트링 시어리가 모티베이션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누가 뭐 무슨 얘기를 물어가지고 요 얘기 하다가 그 얘기까지 갔는데 하나 더 그 델타 P랑 델타 S에서는 델타 전자총 회절 얘기로 운동량이 무한대로 가고 X가 정해지면 운동량이 무한대로 간다는 그 얘기 되게 보였는데 이거 델타 E랑 델타 T는 그런 실험에 관련된 그런 딱 보여줄 만한 그런 건 없나요? 근데 뭐 이 아규먼트를 써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유가와가 중간자를 프리딕트를 했었어요. 사실은 중간자 프리딕션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간자가 뭐냐면은 마치 포톤이 엘렉트로마그네틱 포스를 갖다 실어 나가듯이 중간자라고 하는 것은 핵과 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실어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라늄이나 혹은 뭐 탄소 안에 핵과 핵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뭐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페럼이라고 해보죠. right? 그럼 1페럼이라고 하면은 오더 오브 매그니티가 1페럼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퀘션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안에 뭐 uncertainty relation에 의해서 뭐예요? 이 메존이 뭐냐면 여기서 하나 탁 생겼다가 여기도 흡수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파티클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뭐냐면 핵력이 생긴다. 다시 말해서 포톤이 전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은 전자기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럼 얼마짜리가 생기면 델타 M을 갖다가 M을 델타 E라고 놓으면 그러면은 뭐 델타 E하고 뭐 델타 T하고 의 이제 uncertainty relation이 이제 H 바 정도 이제 돼야 된다 그러면은
델타 T 곱하기 C 하면은 여기에 뭐냐면은 1페르미 정도가 되는 그런 델타 T가 허용이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델타 E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될 거냐 하면은 이건 뭐냐? 양변에 C를 이제 곱했다고 생각하면은 H 바 C 나누기 이게 1페르미 정도 되는 그렇죠? 이런 에너지 플럭추에이션이 가능하고 이것을 뭐냐 하면 이 정도 되는 에너지를 갖다가 매스로 갖는 어떤 그 중간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H 바 C가 얼마냐 하면은 한 200 정도 돼요. 200 MeV of 1 페르미니까 페르미 정도 캔슬하고 나면은 정확하게 뭐냐면은 약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가 100 MeV 내지는 200 MeV 되는 그런 파티클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중간자가 저 정도 되는 매스가 있다고 뉴가와가 프리딕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프리딕션 한 거니까 실험과 관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것이 나중에 이제 포웰이 발견을 했습니다. 처음에 물론 뭐 해프닝도 있었는데 미온 입자를 누가 발견을 해가지고 미온이 중간자 유가와가 말한 그 중간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다시 발견을 한 거예요. 미온은 스트롱 인터랙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uncertainty relation이라는 게 델타 X와 델타 P만 있는 게 아니라 델타 T, 델타 E도 있다. 근데 여러 가지 물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X나 P는 어떤 그 베어리어블인데 T나 E는 베어리어블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물을 수도 있는데 뭐 상대론적으로는 T와 X는 별 그렇죠?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렐러티비스틱하게 생각하면은 전혀 이상한 것 없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요거는 너네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이런 종류의 문제를 갖다가 고찰하는 아주 티피컬한 방법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해밀토니안입니다. 그러면은 H 사이는 E 사이 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이제 푸는 건데 이 경우는 H가 어떤 그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에 그냥 매트릭스, 간단한 매트릭스.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는 어느 펑션 스페이스에서 작용하는 연산자인데 이런 그냥 2x2 매트릭스는 2x2 2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에 작용하는 연산자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컨셉추얼하게는 훨씬 더 간단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사이는 지금 뭐 이렇게 2 디멘전 위에 디파인된 상태고 alright? H는 2x2 매트릭스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 문제를 이거 풋사이가 예를 들어서 AB라고 이제 해볼까요? 그러면은 HG의 AB는 EAB 이런 이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푸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면 그러면 이게 한번 풀어봅시다. HA 플러스 GB는 EA고 GA 플러스 HB는 이게 뭐예요? EB예요. 이걸 갖다 변변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H 플러스 G A H 플러스 G B입니다. H 플러스 G에 A 플러스 B는 이건 뭐냐면 E에 A 플러스 B예요. H 여기서 빼면은 H 마이너스 G에 A 플러스 G 마이너스 H G 마이너스 A 이걸 따라서 A 마이너스 B로 이렇게 묶입니다. 는 E에 A 마이너스 B 어떻게 되나? 그렇죠? right?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나요? A 플러스 B는 이건 뭐지? 사실은 뭐 A 플러스 B를 소거를 해도 되는데 하면은 따라서 이건 뭐예요? 아이겐밸류가 적어도 A 플러스 B라는 아이겐밸류에 대해서는 A 플러스 B가 0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값은 뭐냐면 A 플러스 B예요. Right? H 플러스 E는 H 플러스 G예요. 이거는 주어진 해밀토니안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밸류가 하나는 이렇게 되고 이걸 푸는 뭐 일반적인 방법은 뭐 따로 있는데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쉽게 풀릴 것 같은데 하나는 구했는데 또 하나는 어떻게 구하나? B가 만약에 A와 B가 B가 같지 않으면 A-B가 0이 아니면 E는 뭐냐면은 또 H-G가 돼요. Right?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면 E가 H 플러스 G일 때에 A와 B 사이의 릴레이션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H 플러스 G가 E가 H 플러스 G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 보면은 E가 H 플러스 G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HA 캔슬되고 그 다음에 GA equal GB고 GG 캔슬해서 A equal B가 되잖아요. 그 A equal B가 돼요. 이럴 때는 뭐냐면은 AA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상태가 따라서 이것은 뭐냐 A로 묶어내면은 1, 1이죠. 그렇죠? 1, 1. 이거는 마찬가지로 해서 하면은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사이는 하나는 사이가 이렇게 되고 다른 하나는 사이는 이렇게 돼요. 1, 2. 이 아이겐 스테이트 두 개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1대는 H 빼기 G가 플러스 G가 되고 하나는 다른 하나는 H 마이너스 G가 되는 아이겐 밸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두 개의 컨비네이션을 구한 거고 이걸 노멀라이즈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면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해서 1이 돼야 되니까 처음부터 스퀘어 루트 2분의 1로 나눠 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노멀라이제이션이에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해서 이게 노멀라이제이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이게 1이 돼야 되는 게 이게 노멀라이제이션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와가지고 사이 제로가 지금 1이라는 상태에 있어요. 1은 뭡니까 이게? 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제로라는 상태에 있대요. 그러면은 사이 t는 뭐냐? 사이 t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사이 제로를 이 아이겐밸류 익스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겐밸류 익스펜전은 그래서 사이1, C1 더하기 C2, 사이2 이런 식으로 이제 C1, C2를 구하면 되는 거죠. 사이 제로를 우선 사이 제로를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Right? 그러면은 사이1, 사이2는 이제 뭔지 알아요. 사이1, 사이2는 사이1은 이렇게 생겼고 사이2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C1 근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1이라는 상태예요. 이게 1제로라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C1, C2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죠. Right? 그리고 나면은 사이 오브 t는 어떻게 구합니까? e to the 마이너스 h 바분지 i t를 h를 여기 사이 제로에 걸면 되는 거예요. Right? 그래서 이걸 갖다가 E1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E1이라고 그러고 이걸 E2라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것은 E to the 마이너스 H 바분지 I T에
E1은 뭐냐면은 H 플러스 G가 되고 뭐냐면 사이 제로는 뭐냐면 이게 여기서 C1 여기서 C1 곱하기 사이 1이 되고 플러스 하나는 E to D H 바 분지 마이너스 IT에 H 마이너스 G에 뭐냐면 여기는 C2 사이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사이 T를 다 구했어요. Right? 내가 안 한 건 뭐죠? C1, C2만 안 구한 거죠. sorry. C1, C2만 안 구했는데 C1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C1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프로젝션을 하던가 인너 프로덕트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C1은 뭡니까? C1은 이미 사이완은 노멀라이제이션이 돼 있어요. Right? 양변에다가 사이완과 이걸 갖다가 노멀라이즈를 하면은 C1이 사이완과 사이2는 지금 also 노멀하다고요. 실제로 해보면 여러분들이 1과 1-1은 인너 프로덕트가 제로죠. 그러니까 C1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C1 곱하기 사이완은 뭐냐면 스퀘어 루트 2분의 1에 1 이것과 1제로와의 인너 프로덕트라고요. Right? 이건 뭡니까? 인너 프로덕트는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스퀘어 루트 2분의 1 I'm sorry. C1은 뭐예요? C1이 이것과 이놈의 인너 프로덕트.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1이고 C2는 뭐예요? C2는 뭡니까? 사이2하고 이것과의 인너 프로덕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C2는 뭐예요? 1 오버 스퀘어 루트 2에 1 마이너스 1에 1 제로예요. 이것도 1 오버 스퀘어 루트 2. Right? 그럼 뭐 끝났네요. 그래서 C1, C2 다 구했고 이거는 1 오버 스퀘어 루트 2에 둘 다 스퀘어 루트 2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사이완은 이거 더하기 뭐야 이거죠. C1, C2. C1은 이거 둘 다 이제 플러스고 더하면 되고 사이완은 뭐 위에 사이완은 뭐예요? 사이완은 이거고 하나는 이거니까 위의 컴포넌트는 C1은 C1, C2 같으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이거니까 하나는 이거 더하기 이거 하나는 이거 빼기 이거 그렇죠? 그러면은 뭐 답이 다 나왔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 해서 계산을 마치겠어요. 혹시 오늘 엑서사이즈를 교과서를 내가 다 풀어줬는데 뭐 이해가 안 간 게 있으면 물으시고 없으면 다음 시간에 4장 시작하겠어요.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